자, 지금 장단기 롱 강세 시장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롱 장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4K에서 96K 비트코인 기준이고요. 98K까지는 올라와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이 딱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눌려도 롱만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계속된 상승 속에서 어디까지 눌리고 갈지 그런 것들은 직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윗꼬리를 지금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롱장세가 한번 온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미국 시장이 잘 받쳐준다는 그런 가정 속인데 제가 봤을 때 눌리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눌려야 그나마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서 한번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에 변동성이 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12월 계속해서 롱만 외쳤죠. 롱만 외치면서 중간에 낙폭이 나올 때에는 저도 욕을 좀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롱장세가 들어올 거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12월에 이 노하우들을 잘 알아두셨다면 1월부터도 연속적인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죠. 노하우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께 바라는 값은 단지 좋아요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고요. 자, 일단 제가 12월 30일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단기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줍지 않은 숏은 더 이상 못 살아남습니다. 눌림이 나오더라도 뚫을 건 뚫으러 간다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단기적인 관점 비트코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도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빅롱 하나 나올 분위기다. 마지막 눌림 기회 놓치면 혼자만 또 수익 못 낸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물론 제가 이더리움 타점 1번 관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번 관점도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긴 했었죠. 자, 한번 봐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상승 패러렐 누구나 그을 수 있는 그런 선이긴 하지만 괜히 그어놨겠습니까? 자, 이전에도 뚫고 나서 밀렸다가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저항 때 도전 못하면 밀었다가 간다. 결국 밀었죠. 밀면서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하락 패러렐 저항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로 여기서 저항을 보여줬다가 올라가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면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저 또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매매로 수익을 쌓기보다는 구독자분들이 그 원하시는 수익을 좀 내드리기 위해서 타점을 좀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매매는 잠시 쉬고 있고 자, 대신에 제가 타점을 명확하게 잡은 다음에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수익으로 좀 쌓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스터디룸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입장하신다면 2025년에 수익을 못 냈던 만큼 2026년에는 수익을 좀 가득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영상을 통해서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은 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 일단 데이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순유출 약 둔화가 됐다라고 해요. 블랙록 단일 상품에 매도가 집중되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더리움 먼슬리 ETF 네트워크 플로우 네트워크가 아니라 넷플로우 바이 펀드라고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월별 순자금 흐름을 상품별로 분해한 데이터입니다. 이 차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더리움에서 ETF에서 돈이 빠졌다가 아니라 어디서 그리고 어떤 성격의 자금이 빠지고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12월 벌써 작년이네요. 이더리움 현물 ETF 전체에서는 5억 3천만 달러 이 정도 규모의 순유출이 이어졌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11월에 이어서 연속적인 ETF 순유출이 이어졌는데 기관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달 데이터의 핵심은 순유출의 규모가 아니라 집중도겠죠. 12월 순유출의 거의 전부는 블랙록에
단일 상품에서 발생했어요.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라고 하는데 해당 ETF에서만 약 5억 3,200만 달러 이 정도의 순유출이 기록됐고 이는 사실상 12월 전체 이더리움 ETF 순유출을 비교로 했을 때 1대1로 설명이 가능하죠. 반면 다른 이더리움 현물 ETF들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일부 상품에서는 오히려 소폭의 순유입도 관측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움직임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전반의 리스크 회피였다면 대부분의 ETF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순유출이 나타났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매도가 특정 단일 상품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집중이 돼 있었고 나머지 상품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했다라는 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익스포저 자체를 버리고 있기보다는 가장 유동성이 높고 규모가 큰 단일 수단을 통해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 전환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전반적인 이 분배 국면에서는 모든 상품에서 광범위한 매도가 발생하게 되겠죠. 반면 국면 후반이나 조정 국면에서는 지배적인 상품 하나를 중심으로 선택적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에 이더리움 ETF 흐름은 명백히 후자에 가깝죠. 구조적으로 보면 11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약 14억 1천만 달러 상당하죠. 12월보다.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이에 비해서 12월은 전체 순유출 규모가 크게 둔화가 됐고 동시에 매도 주체가 블랙록 단일 상품으로 집중이 됐다는 거. 이 조합은 매도 압력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한 성격의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매도 주체의 소진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 구조라는 거. 역사적으로 이러한 ETF 자금 흐름이 광범위한 순유출, 단일 상품 중심의 선택적 매도로 전환될 때 시장은 추가 급락보다는 가격 안정화 또는 박스권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12월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도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구조적인 매도 가속 구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리고 어제와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수요의 재개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이르죠. 1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관측되는 것은 신규 자금 유입이 아니라 기존 포지션의 재배치와 선택적 디레버리징입니다. 즉 기관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팔지는 않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 명확해요. 블랙록의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에 대한 즉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단일 상품의 자금 흐름이 순유출이 둔화가 되면서 혹은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의 기관 사이클의 방향 전환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월에 방향성이 잡힌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을 좀 가리키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며 2025년 12월 이더리움 ETF 주도의 매도 압력이 완벽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확연히 완화된 달이었고 그 매도는 블랙록 단일 상품에 집중된 형태였다는 거. 이는 전면적인 기관 이탈이 아니라 조정 국면에서의 선택적 포지션 정리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사이클의 단선에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블랙록 ETF 자금 흐름의 변화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물론 이게 ETF, 이 상품이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가리킨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ETF 상품에 대한 순유출은 줄어들었고 이제 1월 달에 갑자기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4,000달러, 4,800달러 이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구독만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단기적인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가 일단 기준선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그어놨지만 오늘 관점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관점이 틀렸다 이런 건 아니고 제 관점이 조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왜냐 관점이 변했다기보다는 가격이 변해서 관점을 좀 다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3,160달러. 자, 제가 그어놓은 선은 딱 여기 고점이거든요. 자, 고점이긴 한데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죠. 제가 이전에도 3,160달러를 1차 TP로 잡아라 한 자리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이기도 했지만 결국에 음봉의 중간 가격대. 단기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매도 버튼을 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서 고점에서 뭐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은 체크했죠. 저항을 체크했는데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저항을 체크했기 때문에 상승 패럴의 중심을 지지를 체크한다? 근데 이전에 정고점 가격대 그리고 한 차례 지지를 받았던 구간 이 구간 밑에까지 내려와야 우리가 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제가 이때에도 계속 롱을 잡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못 잡으셨다면 이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타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3,080달러 이 가격대를 좀 기다리자는 거죠. 자, 제가 예상하는 경로로는 여기서 저항을 보여준다면 아니면 저항을 다시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내려간다면 이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이탈시키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탈 때 우리가 이럴 때 들어가자는 거죠. 물론 이 타점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 패럴에 플러스 0.5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에서 저항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겠죠. 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가 밑에서 못 잡았을 땐 기다려야 될 가격대까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타점을 안 오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들어갔다가 밀리면 또다시 우리가 손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격대에서 못 들어가셨다면 결국 기다리자. 저항이 나올 게 나온다면 지지 나올 걸 지지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타점이 오더라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타점을 좀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좀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만 누르시고 스터디방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1월은 정말 수익으로 가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점 한 가지만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 이게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3,030달러, 3,040달러죠. 자, 이전에 윗꼬리 고점이 아니라 몸통으로 채워놨던 정확하게는 3,043달러인데 이거를 이탈하는 모습을 한번 기다리자는 거예요. 자, 하락 패러를 돌파했죠. 지지도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탈시키고 올라오면 결국에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항을 체크 못했죠? 그 다음에 저항은 체크는 하긴 했지만 지지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다는 건 한 번 눌리고 갈 수 있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자, 그럴 때 하락 패럴에 0.5선도 지지를 체크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물론 제가 봤을 땐 단기 관점 1번이 더 유효하긴 합니다. 왜냐? 올라갈 파동의 흐름이 딱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확률상으로는 한 20% 정도? 20%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관점을 맹신하지 마시고 1번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080달러 지지는 한번 받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이걸 한번 밀었다가 갈 수가 있어요. 밀었다가 간다면 지지를 체크하고 들어갈 때 뭐 이런 타점도 괜찮고 3,030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이 3,040달러 이거는 이탈시키고 뭐 이런 파동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런 파동을 보여줄 때 3,030달러 이걸 지지를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도 좋고 한 번 더 체크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정말 손익비가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의 고점 라인 때 3,16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은 한 차례 또 매도 버튼을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1차 대피를 대략적으로 3,180달러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에서 못 들어갔다면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롱타점이다. 물론 이때는 욕을 먹었죠. 그냥 내려갔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전에 고점 라인대까지 뚫고 비트코인도 흐름도 좋은데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모두 롱 타점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롱을 외치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좀 크게 또 밀었다가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은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말씀은 드리거든요. 말씀은 드리는데 보조지표 또한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점에 딱 주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보조지표까지 또 뜬다? 그러면 수익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게다가 이 보조지표는 신호가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 나오고, 신호가 나오면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뭐 셀이 나오게 되면 반대로 좀 나오겠죠. 자, 근데 이게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뭐 물론 그 이후로는 아직 뭐 타점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딱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보조지표다 보니까 100% 타점이다, 무조건 수익 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타점이 요즘 괜찮고 수익도 꽤나 잡잘하게 좀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수익도 이런 보조지표로 가능하다는 거. 자, 물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0% 맹신하진 마세요. 하지만 승률이 괜찮고 타점이 괜찮다면 한번 써먹으셔도 될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이 보조지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타점 또한 이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스터디룸에서 공유 드리는 타점을 받아보셔서 뭐 수익을 내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롱 강세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제가 뭐 이때 소박스권이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윗골이 매물대 먹으러 갈 거다 계속 강조를 드렸죠. 결국 먹었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94에서 96K는 찍어야 제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에 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 시선에서는 제 시선이 좀 바뀐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더리움 또한 추세가 괜찮고 손익비가 좋은 그런 타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눌려도 롱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